안녕하세요. 우리뷰티TV의 임평진입니다. 오늘은 양악수술 쉽게 알아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악수술을 아무리 원장님 설명을 들어봐도 모르겠어요. 그건 당연해. 왜냐면 양악수술이라는 게 3차원적으로 무언가 구조물을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해보거나 그 수술에 대해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은 설명만으로 그걸 깨달음을 얻게 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.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같은 똥멍청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? 개략적으로 어떤 수술이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윤곽수술은 얼굴이 작아지는 수술이야. 얼굴선이 예뻐지는 수술이야.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수술이고, 양악수술은 첫 번째 목표가 미용 쪽은 아니야. 무언가 불편한 거를 해결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. 예를 들면은 치아가 잘 안 맞아서 음식을 못 씹어. 말할 때 발음이 새.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.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또 턱관절도 많이 나빠져 있어.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, 이상하게 위치해 있는 턱들을 정상 위치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비대칭도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용적인 효과도 같이 얻어지는 거야. 잘못됐던 걸 바로 잡는 거야. 윤곽은 잘못된 건 없어. 그냥 큰 거를 줄이는 거고, 양악은 기본적으로 큰 거가 줄어드는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를 정상적으로 바꾸는 거야. 윤곽은 사진 찍으면 얼굴이 작아진 게 티가 나고 양악은 사진을 찍어도 티가 안 날 수도 있는 수술이다. 아니야. 근데 양악이 좀 더 변화가 크게 나타나, 윤곽보다는. 윤곽은 보면은 이 중안면부는 거의 변화가 없고, 변연부 광대가 줄고, 이 변연부 사각턱이 줄고, 이 변연부 턱끝이 줄어드는 거잖아. 마진이 줄어드는 게 윤곽이라면, 양악은 이 위턱 자체가 후 상방으로 올라가. 거기에 따라서 이 아래턱도 후 상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턱의 위아래 사이즈가 많이 줄어. 그리고 옆모습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. 윤곽은 이 옆모습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. 변화의 정도를 봤을 때는 윤곽보다는 양악이 좀 더 크게 나타나. 요즘에 양악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능적인 거에는 이상이 없는데 자기 그 중안 맞아. 여기가 맞아. 너무 길어서 맞아. 그걸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맞아. 있는데 그런 수술을 해도 되나요? 그런 해도 돼. 사람도? 우리가 양악수술을 우리 권하는 환자군을 봤을 때는 부정교합 환자들이 훨씬 더 많긴 해. 근데 그거 못지않게 장안무 환자들, 길장자, 얼굴 한자, 모습 못자, 그러니까 얼굴이 긴 사람들을 수술하는 건데, 하안면부가 길다라면 턱끝 축소에 그 비율 맞춰서 사각턱 축소하면 그것도 꽤 많이 얼굴 줄일 수가 있거든. 근데 이제 주되게 긴 부분이 중안면부인 사람들, 그분들은 얼굴이 길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,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여. 이 중안면부 골격이 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윗입술이 덮는 양이 부족하단 말이야. 그래서 그분들이 웃을 때 보면 입을 가리고 웃거든. 그런 분들은 기능적인 문제가 없지만 순수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. 이 수술을 하는 과정도 궁금하잖아요, 사실. 과정이 엄청 복잡해, 이게. 간략하게 장안모로 예를 들어 보면은 윗몸이 너무 위아래가 긴 거 아니야. 이게 너무 길단 말이야. 네. 그러면 이 위턱을 위로 올려야 된다고.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, 여기 잘록 들어간 여기를 끊어주고 여기를 끊어준 다음에 필요 없는 뼈를 다 다듬어서 갈아서 없애는 거야. 그리고 그 없앤 공간으로 이 잇몸뼈를 올려서 고정을 하는 거지. 근데 이게 완전 3차원적인 공간에 여기를 잘라서 이걸 올렸을 때 어느 부분이 면밀히 올라가고 어느 부분이 면밀히 올라가고, 또 좌우가 다르면 여긴 좀 더 올리고, 입체적인 이동, 이 3차원적인 이사를 보내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구상한 거를 수술로 바로 할 수가 없어. 그거를 하는 과정이 모델 서저리, 모의 수술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. 환자의 치아 본을 떠가지고 치아 모형을 그대로 만든 다음에 그 석고 본으로 미리 옮기는 과정을 구현해내는 거야. 그러면 상담하고 받아서 치과 갔잖아요. 그러고 나서 환자분이 몇 번 정도 병원에 더 올까요? 수술하기 전에? 결정이 됐잖아. 그럼 이제 치과에 가서 장치를 부착을 한다 그랬잖아. 네. 장치를 부착을 하면서 치아본을 여러 개를 떠. 그래서 치아본 뜬 걸 가지고 그 치과에서 장치를 제작하고, 그 치아본 뜬 것 중에 일부를 들고 나한테 다시 오는 거야. 모델 서저리 하기 위한 그 정보를 환자한테서 내가 얻는 게 있거든.
그래서 그때 한번 오는 거고 수술 전 피검사도 그때 같이 해. 그리고 수술 한 2, 3일 정도 앞두고 한 번 더 와. 크로스 매칭을 해야 돼. 근데 양악 수술도 수혈 거의 안 해.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피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은 그 혈액원에서 가져온 피가 나한테 들어가도 괜찮은 피인지 내 피의 일부를 빼서 한번 섞어보는 걸 해. 그걸 크로스 매칭이라고 하거든. 그건 수술 며칠 앞두고 하는 거야. 처음에 상담을 왔지.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와서 본드로 한번 또 오는 거고, 그러고 나서 크로스 매칭 할 때 한번 오고, 그리고 수술 날 오는 거야. 수술하고 나서 2박 3일 입원을 하고 퇴원했다가 3일 뒤에 한번 오고, 또 3일 뒤에 한번 오고,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한번 오고, 일주일 뒤에 한번 오고, 일주일 뒤에 한번 오고. 그러면 나하고 치료가 끝나. 그러고는 이제 교정과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정을 가시면 돼. 끝! 이거 들어도 좀 궁금하신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수술인 건 맞아요. 반복해서 좀 시청해 보시고요.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다 하면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더 이해 쉽도록 답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우리 뷰티TV의 윤평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